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이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영입니다. 네, 오늘은 만도 R&D 부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만도는 한라그룹의 자동차 부품 계열사로 이공계 학생들의 꿈의 직장 중 한 곳인데요. 만도 채용이 매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2000년대 후반부터 100대 1이 넘었던 게 굉장히 흔할 정도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고요. 최근 사업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채용 규모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수를 감안한다면 경쟁률은 그것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업종의 특성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업계라는 특징 때문에 많은 이제 이공계 학생들의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높은 이제 연봉이라든지 기타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도의 채용 절차가 궁금한데요. 만도는 우리 일반 기업하고 비슷한데요. 서류 전형을 이제 통과를 하면요. 1차 직무 면접, 또 2차 인성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직무 면접을 할 때 직무 에세이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보면은 많은 기업에서 신입사원으로 인턴십 채용을 하는 추세가 느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보통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채용을 진행을 하면 그 모든 인원들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사람 속을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좀 경험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키우고 퇴사율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인턴을 통한 경험이거든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좀 자원이 좀 투입되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신입사원을 정말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채용 전제형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채용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인턴 채용이 정직원으로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무래도 좀 전환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점점 불안함이 엄습하고 인턴이 끝나고 나서 다시 그런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우리 영주 학생처럼 저희 제자가 과거에 신세계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30명이 전환이 됐고 2명이 전환이 되지 않았는데 그 2명 중에 1명이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1년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좌절감이 클 것 같아요. 약간 좀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자괴감과 기타 여러 가지 자신감을 잃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인턴이 전환이 안 된다는 건 그 친구의 역량이 꼭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사업부의 특징이라든지 직무의 특징에 따라서 아예 TO 자체가 할당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도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좀 하시고 너무 긴 기간의 그런 인턴이 아니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인턴을 좀 자신감 있게 수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앞서 TMI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만도가 있고 만도 헬라가 있어요. 아마 취준생분들 중에서 이 만도 헬라 중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무 환경이나 연봉 등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지원자들이 근무 환경이나 연봉을 보고 두 기업을 선택할 그런 기회가 없고요. 여기는 회사가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이 좀 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게 그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만도도 그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서 해당 지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어디 오지로 발령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지역이 결정되는 측면을 좀 고려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라그룹의 대표 기업이 만도고 만도 헬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인트 벤처 형식의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대표 기업의 연봉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지원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판교의 등대다. 절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사무실이다 보니까 판교에서 등대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악명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이제 근무 시간 변경 등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내가 가면은 굉장히 일이 힘들 것이다. 그런 고민은 사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총 3개의 항목입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1번, 당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입사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본인이 해당 직무의 최적의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 및 근거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여 성과를 창출한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소서 항목만 봤을 때는 다른 기업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강 멘토님,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왜 완성체 업체가 아니라 부품 업체인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아니라 특히 왜 만도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네. 그 입사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역량처럼 보이긴 하는데 역량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항목에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만도의 사업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좀 강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무 역량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성격적인 부분을 언급하기보다도 지원 직무와 관련된 지식 스킬 경험과 관련해서 강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협업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지원자들은 다 컨트롤 이제 CV 할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이 협업과 관련된 가치가 소통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러한 키워드를 좀 중점적으로 감안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지금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성과 위주의 물음들이 대부분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인데 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왜 약간 사족 같은 이런 경험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직무하고 관련된 것만 또 성과나 결과 위주로 되어 있는 나의 경험들만 뽑아가지고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입사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혁신하는 만도, 전공 장벽을 허물다. 네, 두 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눠서 적어줬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입사 지원 동기를, 두 번째 소제목은 입사를 위해 지원자가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임영호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혁신하는 만도, 그러니까 이 만도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다, 뛰어넘는 회사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약간 아부성 멘트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네. 좀 내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니네 회사가 좋으니까 나 여기 들어갈래. 이거 굉장히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공 장벽을 허물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특히 R&D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벽을 허물다. 그러니까 뒤에는 아마 분명히 반전이 있을 거예요. 내용 안에서는. 그런데 일단 제목을 딱 봤을 때 우리가 그 거부감이 딱 드는 것만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거는 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실제 내용은 어떤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혁신하는 만도. 만도는 자동차 현가 장치들의 추세에 맞는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첨단 부품 개발을 달성해왔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도는 일찍이 ABS 브레이크를 최초로 국산화한 이력이 있으며 EPS 전동 조향 장치 및 SDC 전자 제어 현가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을 발전시켜가며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만도의 끊임없는 핵심 부품들의 혁신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는 만도의 구성원이 되고 싶습니다. 전공 장벽을 허물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전자전기공학을 부전공하였고 대학 인터넷 강의를 통해 자동차 관련 수업을 이수하여 만도에 어울리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만도의 세계적인 위상은 4차 산업혁명이 만연하기 전부터 브레이크, 스티어링, 그리고 서스펜션 부품들의 전자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한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만도에 대응하기 위해 저의 전공인 기계공학을 탄탄히 하면서도 전자전기공학의 반도체 위주의 과목 이수를 통해 자동차 부품들의 전자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자동차의 전반적인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강의들을 수강하였습니다. 저의 이러한 노력들은 제가 만도에 입사하였을 때 만도의 첨단 기술들을 원활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부품 개발에 이바지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네, 뭔가 전문적인 용어가 줄줄줄 나오는데 뭐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2개 단락이잖아요. 회사를 선택한 이유 혁신하는 만도 이 단락은 빵점이고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아까도 이제 선생님께서 찬양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일반적인 팩트를 그대로 옮겨와서 글자 수를 낭비하고 있어요. 차라리 만도가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여를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이유를 강조했었어야 되는데 일반적 찬양으로 글자 수를 낭비했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친구의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전자전기공학을 부전공했다.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 친구에 대한 호기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만도 같은 경우에 전장화를 굉장히 최근에 이제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원자가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은 좀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일단 뼈대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빵점 얘기하셨죠? 예. 합격을 주고 면접 때 좀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좀 자세를 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제가 진짜 자소서 내용이 평가자라면. 좋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예. 항목에 대한 플러스 요인으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합격을 줬다 해서 다 끝났다가 아니라 정말 고칠 건 고쳐줘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토님. 저는 불합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전자전기공학을 내가 부전공을 했다.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요거를 전공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또 회사 이야기만 들어가 있고 나는 그래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조금 더 내가 학교 때 배웠던 교과목 같은 거라도 좀 넣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쓴 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네. 저는 그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물어보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역량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지원자는 어떻게 적었을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기초를 가진 인재. 네, 넓은 기초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영주 학생이 볼 때는 이게 소제목이 어떤 것 같나요? 사실 기초가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네. 뭔가 이 제목은 약간 좀 넓고 얕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제 느낌. 네. 이민영 멘토님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저도 지금 제가 여기다가 딱 써놓은 게 뭐라고 써놨냐면요. 기초가 기여하는 부분은 물음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정말 중요한 건 당연하지만 정말 당연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그 기초가 어디에 기여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사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소서 내용이 궁금한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기초를 가진 인재. 저는 기계공학과 전기공학 그리고 자동차공학의 기본을 다져왔습니다. 기계공학에선 여러 가지 역학을 습득하였고 오토캐드, 프로, 인벤터와 같은 2,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여 주변 기구들을 모델링해보고 팀 프로젝트에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NCS와 같은 3차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료, 열, 유체, 진동과 관련된 해석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공학에서 센서의 기본 원리를 습득할 수 있는 반도체 과목들을 수강하였고 그와 관련된 팀 프로젝트를 경험해보았습니다. 더불어 회로의 기본적인 구성과 원리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KOCW 대학 공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배웠으며 인터넷 뉴스 구독을 통해 자동차 기술의 최신 동향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의 전공을 수용하고 융합하려는 태도를 가진 최신 자동차 부품 연구 개발 직무의 최적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쌓아온 넓은 기초 지식들은 만도의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계공학과의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자전기공학과 학생들과 진행하였던 팀 프로젝트 경험들은 여러 부서들이 협력하는 부품 개발 과정에서 제가 제 자신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나 전문 용어들이 가득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 지원자가 자동차 공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탄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민영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일단은 제 스타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솔직히 우리 학생들이 뭐 자소서 뭐 강사할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두 가지씩에서 키워드 3개를 명확하게 강조를 했어요.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그리고 자동차 공학의 기본을 다졌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아래 증명이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게 수사를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첫째, 둘째, 셋째만 이렇게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가독성이 높아졌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그런 역량을 잘 강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이런 걸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이게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걸 공부한 적 있고 우리 재동 씨도 이런 걸 공부한 적 있다라고 하면
과연 두 명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누가 더 높은지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성과라는 걸 집어넣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뭐 학점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기본을 다져왔다라는 이 논리를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요 키워드들을 잘 잡았고 일관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 점수를 주되 당연히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뒷부분에서 오히려 지나치게 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측면은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중요한 그 증명 단계의 글자 수가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뒷단락을 좀 줄이시고 차라리 앞단락에 좀 집중하셔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보여주시면 저는 더 훨씬 좋은 자소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임민영 멘토님께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이 직무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역량을 갖췄다라고 해서 많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저는 전문 용어 내용 자체는 하나하나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팩트인 부분인 거고 하나 조금 아쉬웠던 게 R&D 직무가 가져야 되는 역량이 전문적인 역량도 물론 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나 협업 능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대한 에피소드가 빠져 있고 저희가 이렇게 이 글을 읽을 때 읽는 재미라는 게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읽는 맛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근데 왜 마치 그 백화점식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그게 조금 아쉬워서 나 했어 이것만 있고 실제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요게 빠져 있어서 조금 더 좀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넣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어요. 네. 이 친구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멘토님께서는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인가요? 예, 저는 일단 합격 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멘토님께서는요? 저도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지만 네. 그래도 앞에서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저도 합격을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두 멘토님께서 모두 합격을 주셨고요. 다음 항목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협업과 그에 따른 성과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소통과 끈기로 이룬 성공. 네, 협업이라면 당연히 나올 법한 소제목인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보면 좀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자, 강 멘토님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뭐 식상하지만 직설적으로 만도가 요구하는 소통이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친구는 평가 의도를 벗어나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을 줘서 일단 저는 괜찮다고 보고 지인 있습니다. 아니죠, 이 학생? 전혀 모르는 학생. 네. 안도. 자, 그렇다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통과 끈기로 이룬 성공. 저는 타학과 학생들과 소통하여 서로의 역할을 올바르게 찾아냄으로써 팀 설계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자전기공학을 부전공 중이던 저는 반도체 공정설계라는 과목을 듣게 되었고 과목의 특성상 팀 단위의 설계 과제를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과목의 기초가 부족했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의 팀회의를 통해 제가 기계공학에서 배웠던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마스크를 표현하는 것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아테나와 아틀라스의 매뉴얼을 공부하여 과제를 완성하는 것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저와 나머지 팀원들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지식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서로에게 묻고 답해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결국 설계 과제였던 CMOS 인버터를 설계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해낼 수 있었습니다. 타학과 학생들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경험은 제게 소통의 중요성과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생각들은 제가 만도에 입사하였을 때 어떠한 새로운 과제를 직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협업하여 목표를 달성하게끔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자소 내용이 1번, 3번까지 다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강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려운 용어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예. 평가 요소 자체가 이 항목의 평가 요소 자체가 이 친구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의 그 행동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앞에서 제가 가졌던 호감에 비해서는 이 항목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그
소통과 끈기, 이 회사에서 얘기하는 소통이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보통 우리가 팀워크를 강조할 때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상호 간의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열심히 뭐 수행한다. 이런 팀워크에 부합되는 내용을 좀 써줬어요. 그래서 이게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만도가 요구하는 그런 소통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행동 노력으로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요. 우리 지원자가 정말 만도를 정말 가고 싶어서 나중에 면접까지 대비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멘토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원자의 자소서를 평가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저는 앞부분에 이제 각 항목별로 뭐 좋은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향후 면접을 위해서라도 내가 왜 만도 이 직무에 대한 꼭 이 직무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 찾아서 만도에 대한 로열티를 빨리 좀 높여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단에서 이야기했던 역량 단계에서 본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수준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제 글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칭찬하고 싶은 게 모든 글쓰기가 두 갈씩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에다가 딱 한 문장으로 간략히 얘기를 해서 이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어디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너의 역량을 조금 어필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너무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아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백화점처럼 나열되어 있는 식이어서 확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좀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뽑아내서 뒷단에다가 좀 이렇게 탄탄하게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만도 R&D 부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영주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준비해 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3번 항목이었던 협력과 그에 따른 성과 경험에 대해서 사전 코멘트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요. 첫째, 만도의 인재상인 협력과 조화를 추구하는 인재 및 실행 방침인 소통의 의미를 고려할 것. 둘째,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인 역할에 충실하되 타인의 역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소통을 통해 선제적으로 찾아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할 것. 셋째, 적극적인 희생 노력을 제시하되 일시적이거나 물질적인 희생보다는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의 희생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것. 넷째, 본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팀원과 공유하거나 본인의 단점을 팀원에게 도움받고 본인의 장점으로 팀원을 도와주는 모습을 강조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역시 강민영 멘토님의 구체적인 코멘트가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영주 학생이 과연 어떻게 녹여냈을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이 함께 640명의 표본을 수집하다 대학 시절 협업을 통해 조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방법론 강의에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논문을 작성하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차이 요인을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필요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원들과의 회의 끝에 저는 직접 설문지를 만들어 필요한 데이터를 산출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다 함께 2주간 조사 방법론 교재를 보며 설문지 제작법을 숙지했고 교수님께 총 7차례의 피드백을 받으며 설문지의 타당성을 높였습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던 통계 프로그램 학습은 제가 자처했고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SPSS 도서를 학습한 후 공강 시간을 활용해 캐드실에서 조원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다른 팀원들은 구글 닥스 링크를 활용해 설문지를 돌려주었습니다. 특히 지방 출신 팀원들이 고향 지인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주어 전국적으로 총 640명의 표본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직접 데이터를 산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최고점을 주셨고 논문 점수 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도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해 이를 진행한다면 보다 빠르게, 보다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 영주 학생이 잘 작성해 주었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일단 뭐 자기소개서 거의 머신이 돼가고 있는 우리 영주 학생의 자소서는 일단 구성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짜임새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제목이나 뭐 두 갈씩 문장, 상황, 역할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구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말 그대로 적극적인 희생,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좀 본인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한지를 자처에 찾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희생하는 노력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적은 내용은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영주 학생이 정말로 스스로 자기 이 소개서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고 싶다면 만도의 인재상인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강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만도의 그 가치를 좀 이해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영주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 분야의 전문가예요. 근데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A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내가 전문가지만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타인의 그런 의견을 좀 더 의미 있게 반영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통의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만도에 맞춤형 그러한 좀 내용을 좀 적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일반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하신다면 뭐 충분히 합격은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멘토님들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살펴볼게요. 면접관의 입장에서 뽑고 싶다는 인상을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언제인가요? 네, 이민영 멘토님께서 이 시간만큼 면접관이 되셔서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신입사원, 그러니까 인턴으로 들어온 신입사원 교육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멘토링 교육 과정이었고,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친구들이 이제 멘티가 되는 거고 선배 멘토하고 연결되는 거였는데 서로 뭘 바라니 이런 거를 이제 작성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멘티들, 우리 이제 신입들이죠. 신입들이 바랬던 거는 일 많이 시켜주세요. 전문 지식 배우고 싶어요. 사회생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런 것들이었고, 멘토 선배님들은 인사 잘하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임해주세요. 시키지 않아도 좀 성실히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신입사원들에게 바라는 거는 전문적인 역량은 당연한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는 건데 전문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당장 와서 투입이 됐을 때 가능하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했을 때 우리를 잘 따라와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네.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뭘로 보여지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이 스스로 체크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정말 절박하다. 나는 정말 이 회사에 들어와서 최선을 다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 왜 솔직히 우리가 경험 삼아 면접을 보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있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열정.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열정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만도 R&D 부분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